사실 그게 과학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를 다룬다거나 그래. 아니면 과학이 어떤 사실을 지지한다거나 근데 사실 과학은 물론 과학의 정의가 뭔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은 절대로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진리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게 오해가 있었네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왜 아닌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왜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왜 과학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거는 사이비 과학이고 그 경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혀 엉뚱한 걸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죠. 엉뚱한? 골상학이라는 거예요. 왜? 네. 프란츠 요제프 갈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가 우리 뇌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능을 표시해 놨어요. 저 그림 하나하나가 저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다. 뭐 이렇게까지 그려놔? 저기가 넓으면 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고 좁으면 덜 발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마 겹쳐진 부분도 그리고 있고. 전혀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랑 맞물리면서 아주 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제를 정당화하는데 골상학이 쓰이는 거예요. 노예제. 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두개골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키면 말 잘 듣는 애들이야.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노예를 하는 게 맞아. 자기네 노예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한번 돌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거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노예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하는데 이런 골상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과학은 제대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mRNA 백신 논란도 있었죠. mRNA 백신이 뭐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백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수로 맞는 백신인데 1998년에 영국인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분이 mRNA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사실은 조작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웨이크필드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발표한 그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이 내용이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웨이크필드 사건 이후에 백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해까지 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 접종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질병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 오류를 우리가 바로잡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조작을 하거나 뭐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과학이 다시 이걸 가져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 철학을 이야기할 때 과학 철학이 현재는 주로 이제 과학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학이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 이제 그걸 견제하는 중인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이 철학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근대 과학이. 그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는 철학이에요. 계몽주의. 지금은 하도 옛날 얘기라 이제 우리한테는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17세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생각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이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걸 자꾸 이용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An apple served at Trajan's page.
natural laws can guide man's fate.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당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아이디어였고요. 이걸 믿다 보니 사람들이 미신 다 틀린 거네. 주술 다 소용없는 거고 점성술, 이 뉴턴 역학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별들인데 거기 무슨 점성술이 있지? 마녀사냥 이거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진짜 마녀겠어요? 저 화학 실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그런 미신과 주술이 서양에서 없어질 때 그때 등장했던 바로 그 철학이 계몽주의예요. 그 계몽주의를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성을 가진 존재는 다 평등하고 이성이 최대한 발휘될 때 우리 삶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 이성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근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계몽주의가 사실은 과학에서 온 거예요. 벌써 200년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우리나라가 계몽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근대 과학이 1950년대쯤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우리는 미신을 믿고 주술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계몽주의는 서양에서 17세기에 나와서 그 사회를 다 혁명으로 다 뒤엎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그런 사상이고요. 200년 전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과학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니까 나라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되지. 우리는 지금 과학 입국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21세기 우리가 과연 계몽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나? 우리는 과학을 하는 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우리 사회는 미신으로 만연해 있고요. 여전히 주술을 믿는 사회예요. 아직 우리는 계몽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과학을 비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파 얘기한 거 사과드릴게요. 반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저 귀신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끝까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나왔어요.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리해야 될 생각도 드네요.